활기찬 생활의 제1조건은 편안한 보행일 텐데요. 이때 우리 몸의 막중한 무게를 지탱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관절로 보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네, 바로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은 걸을 땐 몸무게의 3배, 뛸 때는 몸무게의 10배가량의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고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특히 서양보다 한국에서 5배 정도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 있습니다. 일단은 걷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게 이제 좌식으로 앉을 때나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앉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골반과 맞닿은 넓적다리뼈인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뼈 조직이 괴사하는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국내 고관절 질환 가운데 70%를 차지하며 인공 고관절 수술의 원인 질환 1위로 꼽히는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척추라면 척추를 잡아주는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여기서 대퇴골은 신체에서 가장 큰 뼈로 넓적다리라고 불리는데요.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부위로 걷거나 움직일 때 하중을 분산시키는 만큼 체중 부하가 심해서 관절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 이때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위쪽 끝에 있는 둥근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하는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름 그대로 대퇴골두라는 고관절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뼈가 괴사되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고관절의 대퇴골두라는 부분에 특징적으로 생깁니다. 대퇴골두라는 것은 고관절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사람의 머리 모양과 같다 그래서 골두, 대퇴골의 골두 부분이라고 그러고요. 오목한 부분을 사람 목과 같다 그래서 경부라고 그러는데요. 이 볼록한 대퇴골의 골두 부분에 특징적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사람의 뼈도 피부나 다른 장기들처럼 피가 돌아야 건강한데요. 다른 뼈들은 한 부분 혈관이 막히면 다른 부분에서 피가 들어오면서 괴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반면 대퇴골두는 한 방향에서만 피를 받는 특성이 있는 데다 혈관이 가늘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이 이 병에 걸리기 쉬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맥주의 알코올 성분은 뼈에 손상을 주고 고관절, 골절,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먼저 몸의 서해부, 우리 가랑이 부분, 서해부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우선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반다리 자세를 할 때 서해부 부분이나 고관절 주변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그런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인 관절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관절의 노화로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요산에 의해 발의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 면역 이상으로 관절이 부풀어 오르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고관절에 생기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습니다. 양반다리 자세로 앉기가 힘들거나 계단 오르기, 뛰기 등 고관절에 힘이 가해질 때마다 통증이 있거나 다른 쪽에 비해 한쪽 허벅지가 상대적으로 가늘다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생기는 엉덩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30대 남성.
허리하고 골반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주변 병원 다녀봤는데 일단은 좀 자세한 촬영하고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일단 내원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걷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심한 게 이제 좌식으로 앉을 때나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앉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원하게 됐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엉덩이 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가 가장 중요하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괴사된 부위를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일 때는 괴사 부분이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괴사 부분의 범위나 정도를 보기 위해서도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경우 초기인 1, 2기에는 형태 변화가 거의 없다가 3기에는 대퇴골두가 괴사되면서 골두가 함몰되고 말기인 4기에는 2차적인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마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조기에 발견을 한다고 해서 이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괴사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것을 수술 외의 방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빨리 조기에 괴사 부분이 내려앉지 않도록 예방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주사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괴사의 진행 속도를 늦추며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괴사된 골두가 심하게 무너지지 않은 젊은 환자의 경우 초음파로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관절 내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완치는 아닙니다. 완치는 아니고 인공고관절 치환설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내려앉지 않고 평생 동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에 괴사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괴사 부분이 너무 넓거나 괴사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에는 또 관절염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의 괴사 정도가 심해 얼마 전 수술을 받은 환자. 목발 없이 다니시는 거는 좀 어떠세요? 목발 없이 잘 걷습니다. 걷는 것은. 운동이나 이런 거는 좀 하시는 편이시고요. 발이 이제 한 쩔뚝쩔뚝해서 그냥 다친 적은 없었는데 절고 사람들도 봐도 자꾸 이제 전다고 자꾸 그랬어서 가니까 괴사됐다고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통증은 그렇게 못 느꼈었고 그 전에 내가 한 2번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차에서 내리니까 발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엉엉엉 뜯어가지고 그냥 도로에 그냥 넘어졌던 적이 한 번 있었고 한 번 걷다가 발이 힘이 없어서 한 번 쓰러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래서 갔었던 거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는 좀 걷는 것이 좀 불편했었는데 지금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힘이 조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걷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느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쩔뚝쩔뚝 걸었었는데 그런 것을 좀 덜 이제 걷게 되더라고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근본적인 치료로 이용되는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고관절을 이루는 골반골 부분인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를 모두 인공으로 만든 삽입술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괴사된 골두를 제거하고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치환물을 삽입해 진행되는 수술인데요. 시술 시 사용되는 인공관절은 정상 고관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돼 있어 수술 후 재활 과정을 거쳐 정상 고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술한 지 3개월째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재활 운동과 치료를 통해 고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수술 전 대퇴골두의 괴사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던 고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관절도 안정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년의 환자분이시고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의 50%에서 나타나는데 양쪽에 다 괴사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괴사 범위가 작고 심하게 변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존 치료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이 심하게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고관절 전치 환수를 시행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재활이 진행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재활 과정입니다. 인공고관절 수술 후 석 달 동안은 근육이나 인대가 회복되는 기간으로 장거리 달리기, 등산 등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스트레칭 등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인공고관절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보하고 고관절 굴곡근 등 주변 근력을 강화시키고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이거를 매일 하루에 30번씩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엉덩이 배에 힘 딱 주셔서 위아래로 굴려주시면 되세요. 배에 힘 조금만 더 줄게요.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배에 힘 줘서. 고관절이 우리 상체랑 하체를 연결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하게 되면 고관절 주변에 근육이 약화되거나 관절이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고관절 관절 주변을 다 풀어주는 지금 이완적으로 스트레칭 및 푸널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는 차츰차츰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합니다. 내리고 이 도수치료를 계속 받으니까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랑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제 일주일 내내 받을 때가 있었고, 요번이 이제 한 3주 동안은 일주일에 3일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받았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되면은 이게 금토 이제 토, 일, 월 3일 쉰 다음에 받으면은 화요일 날은 확실히 발이 많이 좀 분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이제 근육이 뭉친다고 그러든지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도수 치료 같은 걸 받으면은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도수 치료를 계속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재활치료는 단순히 인공고관절 전치환수를 했다고 해서 고관절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고관절이 척추와 무릎을 함께 받쳐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주변 근육과 관절들도 변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관절을 전치환수를 통해서 교정을 해준 후에도 허리나 무릎에도 똑같이 다시 재프로그램을 해주는 재활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고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알코올을 접할 기회가 많은 중년 남성과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증상이 적은 만큼 평소 음주가 잦고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인자인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을 주의하고 고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 초기로 고관절 손상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운동 치료로 하루 30분 이상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안타깝지만 인공관절 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 후에 본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까 무서워서 수술을 억지로 피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후에도 스포츠라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레저 활동도 다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마시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관절, 대퇴골두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괴사가 생기는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상 없이 시작돼 심해지면 고관절 파괴까지 나타나서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며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우리 몸의 핵심 관절인 고관절. 활기찬 보행을 위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부터 고관절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